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있고 대출 규제도 강화된 데다가 또 오는 3월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도 가장 큰 변수입니다. 이미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다라는 소식들도 자주 접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방향성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대응하기도 꽤 까다로운 시장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내 투자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보실까요? 자, 올해 내 부동산의 새 첫 출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이 시간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올바른 방향성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 알토마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으로도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의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2022년 새해에 우리 이제 부동산 시그널 첫 방송을 출발하는데요. 자, 대표님 새해 인사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리고요. 자, 이번 시간부터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제게 주어져서 좀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참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느 해보다 2022년도 우리 앵커도 얘기했지만 부동산 시장의 혼란기가 예상이 됩니다. 이런 시기일 때만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고 우면하지 마시고 항상 나에게 맞는 기준을 잡고 부동산 시장을 쳐다볼 수 있는 객관적인 눈이 필요하다. 그 객관적인 눈을 키우기 위해서 객관적인 상담으로 한번 시청자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겠다라는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을 위해서 달려갈 건데요. 계속해서 해가 가면 갈수록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고민이 많을 올 한 해를 지금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출발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끝번호 6532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을 보던 중에 용산 2채를 매도하고 압구정 3구역을 매수하라라는 상담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방송을 보고 시세표를 봤더니 토지 거래 허가제라서 갭 투자가 안 되는데 방송에서는 전세 끼고 사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억 갭 투자로 매수 가능한 압구정 3구역이 있을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이 상담이 지난 방송이었습니다. 2021년 마지막 상담 내용이었을 거예요, 대표님. 그렇죠? 자, 그 방송을 보시고 추가적인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
상담해 주셨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압구정 3구역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도 한번 전망을 체크해 볼게요. 일단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저번 때 문의하셨던 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세요. 전화번호를 보니까.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한테 일단 사과 말씀부터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워낙 바뀌는 정책들로 인해서 잠깐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첫 시간부터는 그 착오에 대한 걸 좀 바로 잡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효과, 그리고 서울시에 어떻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있는지 질문하신 내용, 압구정 3구역 신속통합기획으로 인해서 민간 재개발이 가능한데 이 지역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20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까지 한번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구정 3구역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압구정 3구역이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 단지 중에서는 가장 먼저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1구역부터 2구역, 4구역, 5구역 방송이 지난 이후에 4구역까지 지금 총 5개 구역이 지금 신청을 완료했고요. 6구역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6구역도 조만간 신청이 되리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우리 시청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압구정 지구단위 계획이 걸려있는 재건축 단지들은 2021년도 4월 22일 2021년도 4월 22일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잘못 말씀드렸던 갭 투자 불가능합니다. 혼돈을 드린 점 죄송하고요. 실질적으로 주거용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내가 의무적으로 실거주 2년을 처음부터 마쳐야 됩니다. 매매나 임대 모두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압구정 3구역입니다. 자, 이 지역에 현재 20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대출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실거주가 해야 됩니다. 갭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이 지역의 지금 전체적인 매매가를 봤을 때 가장 메인 단지라고 할까요? 일단은 1차부터 7차까지, 그리고 10차, 13차, 14차가 있고, 그리고 주민센터가 있고, 이렇게 지금 압구정 3구역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전반적으로 가장 지금 낮은 단지의 가격대를 책정을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30억대가 넘었고요. 호가는 지금 거의 40억대까지 가 있습니다. 작은 평수대가. 현재 워낙 서울시에서 서울 지역에서 핫한 지역이다 보니까 매물은 종족을 감춰버렸고요. 지금 현 시점에선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로 봤을 때 그러면 다른 어떤 뭐 아파트 말고 다른 다세대나 아니면 뭐 다가구나 등등이 있지 않나라고 질문하신 분도 계신데, 안쪽에 보면은 10차, 14차, 13차, 14차 옆에 보게 되면은 빌라트 아파트가 지금 두 동이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파트에도 저층 다세대 아파트에도 들어갈 수 있나라고 좀 확인을 좀 해볼 텐데요. 좀 전과 동일하게 압구정 3구역입니다. 지금 표시되어 있는 중대형 평수로 들어와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 현대빌라트라고 해서 63평대 거래가가 거의 지금 현재 36억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래가 2020년도에 거래된 금액이 현재 지금 신속통합 기획이 발표가 되면서 거래가는 더 올라갔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위에 쪽에 있는 대림 빌라트 같은 경우에도 금액대가 30억대가 훌쩍 넘어 있습니다. 아쉽지만 현재 20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압구정 3구역 민간 재개발에 들어가기에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방송을 했을 때 그 용산 두 채를 매도를 하고 이분이 그때 매도했을 때 한 20에서 25억 정도가 대출 안겼을 때 확보가 됐었고, 추가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인근의 수도권의 상가주택까지도 매도를 후에 한번 자금을 마련해 보겠다, 그 설명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타이밍, 부동산에서 매도 타이밍과 매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될 거라는 확신이 들어가 있는 지역에 금액대의 최고가를 잡고서 들어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올바른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지역들, 앞으로 민간 재개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을 한번 하나, 둘, 셋 여러 군데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내가 들어갈 만한, 또 내 마음에 흡족할 만한 지역들이 앞으로 어느 지역들인가를 찾아보는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요. 지금 요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좀 준비해 봤는데요. 좀 전에 압구정 3구역 보시는 대로 2021년도 4월 22일 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네 군데가 나와 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강남구 지역의 압구정 아파트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구, 좀 전에 보셨던 1구역부터 6구역까지 모든 지역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지만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된 지역입니다. 또 양천구 같은 경우도 목동 지역 택지개발 사업이 들어가 있는 지구 단위 개발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성동구 1가와 2가 성수 전략정비구역 1구역부터 4구역까지가 2021년도 4월 22일 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그럼 지정이 됐으면 어떻게 허가를 받아야 되고 어떤 효력, 어떤 제한이 가해집니까? 라는 게 궁금하실 겁니다. 자, 보시는 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특히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재건축단지 아까 전에 네 군데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18제곱미터 9평수로 환산하기엔 대지지분, 주택의 경우에는 대지 지분 면적이 5.54평이 넘으면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또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도 20제곱미터가 초과 9평수로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 6.05평이 초과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지만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지정 효과입니다. 간략하게 조금 적어놨는데요. 자, 허가 대상 면적의 초과 토지, 주택의 경우는 대지 지분을 얘기하고요. 취득을 위한 계약 체결 당시에 관할 구청장에게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특히 주거용 토지 같은 경우에는 2년의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매매나 임대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재건축단지나 재개발단지, 특히 이 내용을 유념하셔서 투자가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지정권자에 따라 틀린데요. 첫 번째는 서울시장, 두 번째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서울시의 내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습니다. 자, 크게만 보겠습니다. 서울시장 같은 경우엔 강남과 서초 지역에 주택이 아니고요. 토지에 있어서 용도가 자연녹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주거용이 아닌 1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아니면
자연 녹지에 껴있는 건축물을 매입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2021년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국제교류 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 마이스라고 하죠. 자,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그리고 송파구의 잠실동 이런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연장이 돼서 현재 지금 2022년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최근에 올 작년도 초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종로, 동대문구 등등에서 관악구 8곳이 있고요. 추후에 나왔던 공공재개발 후보지 같은 게 신규로 16곳, 노원부터 영등포동까지 해서 2022년도 1월 25일, 2022년도 4월 3일까지 이 지역 내에 토지 주거용 물건을 구입하시려고 하게 되면 내가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 좀 드리겠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요 재건축 단지 양천구, 목동, 그리고 영등포, 성동, 그리고 강남의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입니다. 위쪽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이었지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주택 재개발,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종로, 용산 등등에서 이 지역 같은 경우 21곳 2023년도 1월 1일까지 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던 곳도 강서구 오곡동, 강서구 과해동, 오곡동, 오세동, 그리고 용산구 이촌, 한강로 1, 2, 3가, 그리고 용산동 3가까지 보시는 대로 2022년도 최장 12월 25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갈아타기나 아니면 투자로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이 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요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 실거주에 대한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허가가 나온다라는 걸 유념하시고선 들어갈 수 있는 본 내용의 압구정 3구역 실거주 의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지난해 아쉬운 부분들, 실수들은 좀 정리를 하고 출발하면 좋은데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시그널 역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으면서 깔끔하게 출발을 합니다. 대표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네요. 뭐 떨어진 것까지는 아니고 살짝 삐끗하셨습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변명하지 말고요. 과감하게 그냥 네. 인정하고 사과를 드리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저는 이렇게 놀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네. 자, 그래도 잘못된 부분 다시 한번 정정해 드렸습니다. 그와 함께 토지 거래 허가 지역에 대한 현재 상황들 또 제도들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고 가시고요. 이 압구정에 대해서는 현재는 갭 투자가 쉽지 않겠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다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3177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284-68번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광주 시내가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제가 사는 곳도 재개발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광주광역시 북구로 가보겠습니다. 재개발에 대한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자, 대표님, 내가 사는 지역, 내 부동산도 이 재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있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그 광주광역시 지역에 어떻게 지금 재개발 현황이, 재건축 현황이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좀 하고요. 내 주변에서 재개발이 되니까 내 것도 당연히 되겠지라는 생각은 조금 금물입니다. 기대감은.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확하게 재개발을 위한 요건들이 충족이 되는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광주광역시, 일전에 한번 광주광역시의 재건축에 대해서 단지 한번 문의가 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재개발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자, 광주광역시 북구입니다. 북구, 동구, 그리고 광산구, 남구, 서구 등등 해서 광주광역시의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우리 시청자가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도시 정비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이 총 76곳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재개발이 33곳, 재건축이 전체입니다. 광주광역시 재건축이 10개 곳,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30개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완공이 돼서 끝난 것도 있고요. 끝난 것도 있고 현재 지금 요 내용은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내용이 지금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럼 이제 북구 지역이 어떤 식으로 지금 지정이 됐고 어떤 지역들이 지금 재개발이 되고 있느냐라고 한번 문의를 주셨고 내 것도 가능합니까? 라는 얘기인데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또 준비해 봤습니다. 네. 오늘 준비 많이 했습니다. 준비 많이 해오셨네요. 예. 네. 첫날에서 많이 했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이 내용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관련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 내용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확인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광주광역시 북구입니다. 북구 지역의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총 10개 지역이 추진이 됐고 그리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 10개 지역을 좀 보시면 준공이 완료된 지역이 지금 2군데가 있고요. 2군데가 있고 임동 94-8번지 일대 그리고 밑에 문화동 지역이 각하동 지역이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로 보시게 되면 풍양동 지금 착공에 들어가 있는 지역들이 하나, 둘, 셋, 넷, 6군데가 있고요. 착공에 들어가 있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지금 들어가 있는 지역들을 보시면 누문 지역, 누문동 그리고 지금 누문동 지역이 지금 관리처분 인가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지금 풍양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2019년도 5월 28일 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밑에 쪽 보면 북동 수장초 주변과 중흥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 구성 이후에 지금 진행이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로 지금 현재 홈페이지 상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시기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청자님의 의견에 말씀하셨던 지역이 되냐 안 되냐도 중요하겠지만 이 재개발이라는 게 구역 지정이 돼서 2007년도에 임동 지역을 보면 준공이 완료된 게 2021년도입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네요. 14년. 네. 14년. 재개발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보다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9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네.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와. 그러니까 내가 재개발의 호재를 보고 들어간다라고 해도 그렇죠. 이거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확실한 게 없는 거네요. 마냥 기다려야 될 수도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재개발 투자를 말씀드릴 때는 네. 좀 더 금액을 좀 더 준다 하더라도 네, 좀 네. 더 안정적인 단계에서 들어가야지만 내가 확실한 수익을 벌 수 있다. 네, 그리고 네. 치고 나오는 데 있어서도 빠지는 데 있어서도 그런 어떤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네. 10개 지역 중에서 된 지역 8개 지역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2개 지역은 추진위 구성까지 진행이 되었지만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북구 지역의 현황을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이 양산동이죠. 양산동. 요 지금 걸로 보여요. 지금 보시면은 양산동 근린생활시설이고 제1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2014년도에 준공이 떨어졌고 2층 건물입니다. 대지평수는 84평 정도 그리고 연면적은 97평 정도 나오는 근린생활시설을 보니까
2014년 이후겠죠. 한 16년도, 17년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슬슬 그러면 주변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내 것도 어떤 기대가 해도 되겠습니까? 기대를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지만 기대를 하시는 건 좋지만 시간적인 거는 인내를 가지고 오래 기다려 있어야 된다. 자, 제가 지금 지적 편지도를 피면서 노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후도. 가장 재개발에 있어서 가장 관건이 되는 거는 그 지역, 재개발할 물건 지역이 얼마만큼 노후됐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노후도에 따라서 재개발에 대한 속도가 틀려집니다. 지정에 대한 요건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검은색, 어두운 색일수록 노후도가 오래된 것들입니다. 오래된 것들. 지금 노후도 이 지역을 봤을 때 재개발으로 묶인 다음에 이렇게 묶이겠죠. 도로 안쪽으로. 지금 본인 지금 소유하신 물건 같은 경우에는 건축 연도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노후도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지역적인 측면에서는 노후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노후도만 가지고선 기대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아까 전에 여러 단계들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여러 단계들 중에서 내가 추진이 돼가지고 준공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 투자 목적이었다고 하게 되면 치고 나올 수 있는 과감한 타이밍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요. 전반적으로 광주광역시 특히 북구의 현황을 좀 말씀드렸고 광주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비사업 내용들이 지금 체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기대는 하시되 시간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가시면서 내가 층이 됐을 때 어느 시점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올바른 본 물건을 가져가는 전략이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재개발 가능성은 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나만의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이 재개발에 대한 투자만큼 인내심이 필요한 투자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개발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언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만의 전략을 가지고 이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다, 나 혼자는 그 타이밍이 어렵다 하신다면 부동산 시그널에서 올바른 시그널 계속해서 받아가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 상담으로 이어갈 텐데요. 이번에는 끝번호 8927번으로 보내주신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이동에 위치한 광교 이편한 테라스 웨스트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도 또는 보유 관련해서 의견을 부탁드리는데요. 향후 미래 가치 어떻게 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거는 뭐 매도 보유 타이밍 잡는 거야. 앞으로 전망이 어떨 건지도 궁금하고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느냐, 호재가 있느냐 굉장히 따져볼 게 많을 것 같거든요. 본 테라스 하우스 저층 아파트입니다. 저층. 그 우리 대장 판교에 최근에 그 SK 테라스 하우스 해가지고 대장 말도 많았던 곳에 지금 분양을 했었죠. 네. 이 광교 지역의 테라스 분양가가 여기가 지금 그 이스트하고 웨스트 해가지고 두 개 단지로 나눠져 있어요. 처음에 분양가가 작은 거 32평대부터 있는데 6억대인가 7억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한 14억, 15억까지 가 있거든요. 근데 혹자들은 그럽니다. 혹자들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치고가 올라갈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시기에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하락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니까 빨리 팔아라 라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안 팔려요. 매물을 내놓아도 매수자의 심리가 지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건들이 바로바로 소화된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지금 많이 오른 그렇죠. 상태에서 매수를 매수 하기가. 심리가 얼어붙었고 네. 매도 심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양도세나 세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러네요. 아까 말씀하신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누가 당선되던 간에 양도세 중과에 대한 걸 완화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 물건도 지금 안 나오는 타이밍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악재가 껴져 있는 2022년도 초반 부동산 시장인데 네.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아파트 이편한 테라스 웨스트힐 지금 이쪽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이스트힐이 바로 옆에 단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바로 아파트 형태로 이편한 세상이 같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바로 앞쪽에는 지금 신분당선 광교역이 자리 잡고 있고요. 광교역이. 자, 영동고속도로 동수원 IC 그리고 용인서울 간 광교 상현 IC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에 그리고 밑에 광교 테크노밸리까지 있죠. 바로 위쪽으로는 바로 용인 수지구입니다. 용인 수지구.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바로 뒤에가 광교산이다 보니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도심 자연형 주거 형태의 부동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위쪽으로 강북 쪽으로 올라와 서울 쪽으로 올라왔을 때도 테라스 하우스 특히 한남더힐이나 뭐 등등 해서 저층 물건들에 있어서의 가격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고층 아파트들에 대한 선호가 있는 반면에 저층 공동주택에 대한 편리함 그리고 단독주택에 대한 프라이버시 강화와 그리고 도심에서 전원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의 특징을 이런 물건들, 이런 거주에 대한 형태를 찾는 분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특징으로 봤을 때는 본 물건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매도보다는 보유를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시세를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편한 세상 테라스 광교 웨스트 힐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바로 성주공원 바로 너머로 그리고 이스트 힐이 지금 같이 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자, 웨스트 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17세대 2017년도 4월 달에 입주가 돼서 6년차 아파트입니다. 현재 지금 시세를 보게 되면 13억 9,750 실거래가입니다. 여기서 지금 예전에 제가 한번 부산권 말씀드릴 때 한번 시세가 떨어진 것 같다가 그거를 대표 가격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지금 부동산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내 가지고 있는 거를 매도 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매도도 현 시장에서 쉽지 않을 뿐더러 지금은 조정기입니다. 일정 부분의 하락 요건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3월 9일 퇴임하실 분 우리 대통령이 얘기했던 본인 취임 전의 가격대로 돌아가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시스템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좀 가격대가 형성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모든 자료나 모든 기관의 어떤 거래를 봤을 때는 거기까지 돌아가기에는 불가능하다 이제. 외부적인 강한 충격이 오지 않는 한 대한민국 내재되어 있는 내부 환경 속에서는 쉽지 않다. 조정기입니다. 내가 조정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다른 물건들도 다 조정을 받는 겁니다. 거기서 일단은 이 물건에 대해서 시기적인 현재 부동산 시장이 분위기 때문에 매도를 결정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좀 더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전반적으로 입지적으로 용인 수지를 통해서 성남, 판교, 분당 그리고 강남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원에서의 입지를 봤을 때 가장 인접거리에 있는 지역이 광교 지역입니다. 광교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테라스 하우스 향후 앞으로도 수요층이 넓어지는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현 시장에 대한 불안한 부분을 가지고 매도 결정하지 마셔라 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떨어질 것 같다. 하락에 대한 소식들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불안감이 좀 커지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청자님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출렁거림에 너무 불안해하면서 매도할 필요는 없겠다. 조금 더 보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출렁거림이 지나가고 어느 정도 안정이 찾아온다면 워낙에 또 수요라든지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의 기회를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진단을 도와드렸으니까요. 그 타이밍까지 한번 잘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까요? 오늘은 정말 이 새해 첫날인 만큼 모든 상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좀 파고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번 상담은 0881번으로 보내주신 상담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으로 갈게요. 무원마을 2단지 3보 아파트 30평형에 10년째 거주하고 있고요. 인근에 있는 샘터마을 2단지에는 20평형을 지난 19년도에 매수를 해서 전세에 놓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았고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 기간도 지났다고 하는데 이 샘터마을 아파트 매도하는 게 맞는 거겠죠? 매도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자, 대표님. 세금에 대한 고민이 이제 왔습니다. 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계시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라고 하더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아파트, 전세 주고 있는 아파트 매도해야 할까요? 매도 타이밍은 3월 9일 이후에. 아, 대선 이후에. 왜냐면 양도세 중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그만큼은 제가 세이브 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매도 타이밍은 인근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창릉 신도시의 개발 속도를 봐서 알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네. 자, 3보.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이라는 거는 내가 또 그 집에 가서 거주를 해야 돼요. 근데 또 작은 평수를 매수를 했어. 투자 목적인 것 같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확 지금 분위기 끌어오르니까 그럼 우리 집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바로 인근 지역에다가 적은 평수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가격도 많이 올랐을 거라 예상이 되고요. 자, 본 아파트 지금 거주하고 있는 10년째 보유하고 10년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31평대 아파트가 현재 지금 6억대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10년 전이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얼추 2, 3억대 정도의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거의 한 지금 보니까 한 3억 정도 이상의 양도 차익이 생겼기 때문에 본 물건을 가져가셔야 된다. 그러면 향후 좀 전에 말씀 샘터 2단지를 매도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냐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혜택을 내가 처음부터 고민하지 않고 들어가셨던 얘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 다음에 넘어갈 때는 워낙 지금 이제 요 아파트도 29년에서 30년 차 되는 아파트다 보니까 다음으로 넘어갈 때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에 대한 혜택이 적용될 수 있게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샘터마을 2단지 같은 경우에 20평이라고 하셨죠. 20평대가 지금 현재 3억 7,400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 자, 보시는 대로 2020년도 초반 19년도에 가격이 굉장히 기울기가 평탄했는데 최근 들어서 확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남기신 것 같은데 이 금액을 갖다가 이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맡게 되게 되면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금액들이 많이 줄죠. 그렇다 보니까 3월 9일 이후에 그리고 또한 자, 바로 위쪽에 보면 창릉 신도시가 있습니다. 창릉 신도시에 대한 개발 진행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 창릉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GTX A나 그리고 지금 고양선 등등 교통 호재까지도 같이 들어오는 지역들이 교통 호재가 많기 때문에 요 진행사항도 눈여겨보시면서 매도 타이밍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할 때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혜택을 받아보시는 게 맞다. 그러면 일시적 2주택, 누누이 제가 양도세를 말씀드릴 때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 상담에서도 꽤 자주 그렇죠. 올라왔던 상담 내용이어서 간단해요. 네. 간단해요. 지금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고양시면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물건으로 가신다고 가정하에 예를 들어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2019년도 12월 16일 이후에 신규 주택을 추후에 매수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비주택 새로 매수하는 지역이 주택에 대한 시점 그 시점이 현재로서는 2019년도 12, 16 대책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대로 신규 주택을 매수해서 1년 이내에 종전주택 지금 말씀드렸던 3보주 아파트를 매도를 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본인께서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전을 하실 경우 케이스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3보 아파트를 3년 이내에만 매도하신다고 하게 되면 똑같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대선 이후를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부분은 놓쳤기 때문에 양도세 완화에 대한 혜택을 조금 더 노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비과세에 대한 혜택을 좀 톡톡하게 챙겨가면서 투자를 하자라는 부분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또 인근에 있는 창릉 신도시까지도 같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이 세금은 왜 이렇게 복잡한 걸까요, 대표님? 정말 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상담하면서 굉장히 자주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한 10번 넘게 들으니까 저는 이제야 조금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거든요. 너무 복잡합니다. 세금 좀 쉽게 만들 수 없을까요? 양도세가 양도했을 때 경우의 수가 180까지가 나온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또 더 헷갈리는 건 뭐냐면 또 취득할 때도 취득에 대한 세율이 또 틀리기 때문에 부동산을 불인이들 같은 경우는 내가 내 주택을 사기 위한 초점이 되어 있지만 특히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투자로 계속 이어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취득부터 보유 그리고 양도까지의 모든 세금의 기본적인 거는 공부를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이에 대한 경우의 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세금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이었는데요. 그래서 혼자서는 더 해결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세금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다. 지금 바로 전화 들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5856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최근에 동탄역 현대 위버포레를 청약을 했습니다. 다음 주면 발표일인데 당첨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첨이 됐을 때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 매도를 해야 하는 건지 혹은 미래 가치를 생각해서 보유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청약을 하셨고 당첨 발표를 기다리면서 고민이 커졌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당첨 축하드립니다라고 당첨이 됐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상담을 드릴 건데요. 분양권 매도입니다. 이 화성시 오산동에 위치한 동탄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분양권 팔까요? 가지고 갈까요? 당첨이 되고 나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당첨이 됐습니다. 자, 어제하고 엊그저께 청약이 이루어진 거 졌습니다. 근데 경쟁률이 나왔는데 130대 1이에요. 지금 시기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요 정도였지. 제가 볼 때는 요게 진짜 한 10월 달, 11월 달 작년도만 갔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200~300대 1은 나왔을 겁니다. 그 예가 뭐냐면 바로 건너편에 평균 800대 1이 나왔던 디에트르입니다. 동탄 디에트르. 130대 1. 당첨되셨으면 좋겠고요. 12일 날 발표니까 발표 나고 나서 한번 연락을 다 좀 추후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일, 15일 날 계약이 이루어지고요. 자, 이 지금 오피스텔 88실입니다. 88실. 자, 전매가 가능하고요. 전매. 100실 이하기 때문에 12월 30, 지난해 30날 입주자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뭐가 있느냐? 대출 규제, DSR이 규제가 예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오피스텔의 70%까지 받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메리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률도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자, 동탄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도보권으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라고 했지만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동탄역 동측, 이 동측이 동탄 제2기 신도시의 축으로 대장주로 끌어왔는데 이 서측 같은 경우에는 경부고속도로가 있으면서 돌아서 동탄역을 갔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가 동탄역 주변으로 지하화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면서 본 아파트들, 서쪽에 있는 아파트들이나 오피스텔이 준공 시점에는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동탄역 SRT, 그리고 앞으로 생길 GTX-A, 그리고 동탄 트램 등등을 이용할 수 있는 도보권 거리에 자리 잡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좋다. 그리고 또한 인덕원에서 내려오는 인덕원 동탄선의 역사가 바로 인근에 자리 잡기 때문에 교통 호재까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여건에 따라서 본인 여건에 따라서 지금 세 가지 선택을 줘서 전매,
보유인데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전까지 등기치기 전까지 그리고 계속 보유. 자,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계약일 당일쯤 가게 되면 전매 초피단타에 대한 어떤 윤곽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게 크게 형성이 되지는 쉽지 않을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워낙 위치로는 좋지만 분위기상으로서는 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유일하게 지금 이 서쪽 측면에 있어서 오피스텔 중에서 유일하게 투룸입니다. 대부분이 다 원룸 1.5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거 형태가 가능한 4인 가족 주거 형태가 가능한 3, 4인 가족이 주거 형태가 가능한 투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비교할 수 있는 물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가봐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거는 여건이 되신다고 하면 계약 체시고선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한번 전매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고요. 워낙 입지적인 부분이 뛰어나다 보니까 강남 삼성동에 마이스가 있으면 동탄역에는 동탄역 지하화 사업이 되면서 향후 앞으로 경기 남부권의 동탄 마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발 호재까지도 눈에 보일 때까지 가져가신다고 하면 충분한 이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모두 고려한 전략을 피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청약이 당첨된 이후에도 고민은 또 계속해서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 일단 시청자님께서는 이 아파트가 워낙에 입지도 괜찮고 메리트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면서 소유권 이전 전에 한번 상황을 지켜보고 분양권을 매도하는 전략을 체크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첨이 꼭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상담 한 가지 더 갈까요? 시간이 괜찮을까요? 짧게 보겠습니다. 끝번호 5191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인데요. 제주도에 거주하고 계신 분입니다. 제주 공룡랜드 인근에 아파트가 분양하고 있다고 해서 홍보관을 방문했습니다. 위치나 내부 구조 등 마음에 드는데 지역주택 조합이라서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서비스 면적을 제외한 분양가가 평당 1,8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적정할까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지역주택 조합에 대한 우려도 가지고 계시고 이 가격이 지금 적당한 건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도 괜찮은 아파트일까요? 제주도 저도 살고 싶기는 한데. 제주도 네, 지주택입니다. 너무 좋죠. 애월 쪽에 있는 지금 지주택 아파트로 실제 거주하고 계신 분은 보이시는데요. 네. 자, 지주택 아파트 먼저 체크하실 부분은 뭐냐면은 토지 매입 현황입니다. 토지 매입이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두 번째, 제주도의 특성입니다. 인허가가 까다롭습니다. 인허가. 자, 특히 오폐수 허가가 쉽지가 않습니다. 공동주택으로 들어갔을 때 이 오폐수 허가를 낼 수 있는지 요거는 관계 시청에다가 꼭 한번 문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지금 요 위치가 애월 쪽 제주공항에서 한 요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제주공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신제주시 그리고 구제주시 그리고 애월항까지 그리고 위쪽으로는 함덕 해수욕장까지가 제주시의 메인 주거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금액대를 보시면 여기 1,800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전용 면적으로 했을 때 지금 신제주 같은 경우에는 평당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공동주택. 그리고 구제주 같은 경우에는 한 1,600에서 1,800 정도까지 가 있고요. 애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1,300에서 1,500선까지 신축 물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천 같은 경우에는 한 1,200선에서 1,400선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축 물건들, 이 물건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애월 지역이나 그리고 조천 지역 그리고 구제주나 신제주 지역에 내가 원하는 평면 구조를 가진 물건들이 신축 물건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 그러면 좀 더 비교할 수 있는 그리고 사업 진행이 좀 더 확실할 수 있는 물건으로 가시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파트 분양하기 전에 체크해야 할 포인트, 특히나 또 제주도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까지 좀 확인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제주 공룡랜드 인근에 있는 아파트라고 하니까 아파트 뷰가 공룡 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맞아요? 공룡랜드가 정원이에요. 아, 진짜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단지, 2단지로 나눠서 공룡랜드를
조망할 수 있는. 와, 굉장히 그걸로 돼 색다르겠는데요. 우리 됐습니다. 집에서 내려다보면 공룡이 보인다. 제가 한번 저희 그 막내를 데리고 한번 공룡랜드를 간 적이 아, 있는데 진짜요? 네. 나중에 꼭 그 관광지를 가게 되면 나올 때 보게 되면은 그 선물 샵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참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지역들의 지금 그것들을 좀 뒤져봤을 때는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닷가 인근에 있는 주거지보다는 약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중산간 지역이 좀 안정적이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바닷가 인근은 투자 목적의 물건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좀 넘어와서 현지 도민들 같은 경우에는 중산간 도로를 밑에 쪽으로 해서 바닷가에 약간 떨어지는 거주를 곳을 가는데 하기에는, 네. 지금 그 제주시청에 알아보시면 허가난 물건들이 꽤 돼요. 공동주택이. 그러면 그 중에서 오픈할 시기를 확인하신 다음에 내가 이런 구조를 봤을 때 마음에 드셨다고 하면 새로 오픈하는 물건들의 분양가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구조인지를 확인하셔가지고 좀 비교해 보시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도에 살고 싶다, 또 제주도 부동산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워낙에 또 자연 환경, 뷰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따지시는데 이 공룡뷰도 굉장히 색다르고 좋기는 하겠지만 그와 함께 내 상황이라든지 주변 상황들을 좀 잘 체크해보고 들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새해 첫 부동산 상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고민들에 대해서 깊숙하게 좀 파고 들어가면서 자세한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대표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계속해서 좋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 될 놈 될이라는 말 알고 계신가요? 될 사람은 뭘 해도 된다라는 신조어인데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도 오를 부동산은 오르고 또 지금 시간을 우리가 좀 전략을 잘 짠다면 이 시간을 좀 기회로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될 놈 될이 될 수 있는 방법 계속해서 저희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는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고요. 또한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입력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으로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알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